외국 손님들께는 스케일링을 한다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아마도. 스케일링보다는 라고 말씀하셔야지 맞고요.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머리하는 5월입니다. 오늘은 살롱에서 손님과 상담 시 필요한 영어 문장을 제가 준비해 봤거든요. 저희가 살롱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손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나 취향을 알 수 있는 대답을 손님으로부터 적절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손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시냐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가로서 손님에게 권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 종류라든지 또는 옵션을 붙일 수 있는, 즉 외국에서는 옵션 붙이는 것을 업셀링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적절한 질문으로 인해 업셀링을 유도할 수 있는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께 꼭 필요한 질문들로 준비해 봤으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영어 문장 얻어가시길 바래요. 첫 번째 문장, 아주 간단하고 캐주얼한 질문인 것 같지만 오늘 손님께서 방문하신 목적이나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셨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당신의 머리를 위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What is your plan for your hai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외국분들은 머리를 얼마나 자주 감으셔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머리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감으시나요? How often do you wash your hair?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하시고 적당하게 감지 않으시면 두피나 머릿결 상태에 맞게끔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최근 언제 머리를 감으셨나요? When did you wash your hai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손님이 이제 대답으로 저희가 손님의 머릿결 상태나 두피 상태 이런 것들을 대충 파악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업셀링 하셔야 하는지 선생님들 머리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스케일링을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Would you like to exfoliate your scalp?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두피를 체크했는데 오일리 하시면은 여기서 아셔야 할 중요한 것은 외국 손님들께는 스케일링을 한다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아마도. 스케일링보다는 익스폴리에이트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맞고요. 그리고 만약 그게 조금 힘드시면은 이제 스크럽을 하는 게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위에 몇몇 질문으로 손님께서 내가 머리가 건조해라든지 내가 머리가 어때 라는 이러이러해 라는 컴플레인을 아마 디자이너에게 좀 했을 것 같거든요. 커트 하시기 전에 샴푸를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샴푸하면서 건조한 머릿결을 위해 트리트먼트를 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요. Would you like to have nourishing treatment for your dry hair?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럴 때 보통 손님들의 대답은 이미 내가 컴플레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 서비스를 권해드리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90% 이상은 yes please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커트 하시기 전에 두피 스케일링하고 너리싱 트리트먼트하고 두 가지 서비스를 업셀링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혹시 본인의 헤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고민하시고 계시는 게 있나요? Do you have any concern about your hair?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현재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동안 이러이러한 것들로 고민해 왔어. 다른 헤어드레서한테 계속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라든지 평소 때 아니면 내가 스타일링 할 때 내가 도저히 볼륨을 살릴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께서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생각이 나실 거 아니에요. 손님께서 본인의 머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으신 후에 전문가가 무언가를 권해드리기 전에 물어보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혹시 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나요? 이게 그 전에 이래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그럼 혹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왔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든지 그런 의견이 있나요? 이런 건데요. Do you have anything in your mind?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보통 여기서 이제 사진을 준비해 오셨으면 사진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라든지 이런 평소에 생각해왔던 그리고 원해왔던 스타일이나 염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다음은 염색 상담할 때 손님의 생각을 알기 위한 질문인데요. 외국 손님과 상담을 하실 때는 특히나 염색 차트를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펼쳐놓은 후에 상담을 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옐로우 컬러와 손님이 생각하시는 옐로우 컬러가 전혀 틀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동일한 컬러를 놓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술에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님께서 라이트 브라운을 이제 예를 들어서 라이트 브라운을 원하신다 하시면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가지고 오셔서 라이트 브라운이 들어있는 페이지를 열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 중에 눈에 들어오는 컬러가 있으신가요? Is there any color stands out to you?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눈에 들어오는 컬러가 있나요? 그러면 보통들 이렇게 찝으시거든요. 이렇게 찝으시면서 몇 가지 컬러를 이것도 마음에 들고 뭐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손님이 원하시는 그 라이트 브라운의 컬러가 어느 정도 밝기를 원하시는 건지도 알 수 있고요. 어떤 톤이 들어갈 라이트 브라운을 원하시는지도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은 뿌리 상담이 다 끝났어요. 어떤 라이트 브라운을 원하시는지. 근데 그 전에 뭐 보니까 이렇게 라이트 브라운으로 또 끝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끝부분 저희가 이렇게 뿌리만 맞춰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끝에까지 해주면 윤기도 많이 나고 하니까 뭐 같은 색상으로 하던 뭐 다른 색상으로 들어가던 뭐 끝부분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손님께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끝부분 색상도 연결을 해드릴까요? 끝부분 색상도 연결해서 프레쉬하게 보이게끔 해드릴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Would you like to freshen up the ends?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뿌리만 맞춰드리는 것보다는 뭐 끝부분을 프레쉬하게 다시 연결시켜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끝부분에 염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엑스트라 차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셀링을 한 가지 더 하시게 된 게 되겠죠? 다음 질문은 상담 중 거의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술을 시작하시기 전에 손님의 이제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 질문은 하심으로써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헤어 디자이너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게, 또는 손님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하는 질문이에요. 혹시 손님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하는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이렇게 속하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Is there anything else I should know about?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 질문은 헤어 디자이너가 커트, 샴푸 또는 약품 시술 등등 하기 전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알려줘야 하는 손님에게 책임을 묻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님의 귀에 문제가 있으신데 말씀 안 하시고 저희가 샴푸하다가 귀에 물기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이거는 손님의 책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여쭤보는 거니까 이 마지막 질문 꼭 잊지 마시고 시술하시기 전에 항상 손님께 여쭤보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 상담과 상관없이 염색 도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끝났을 때 기다리시는 동안 저희가 뭐 이제 샤나 티를 드시겠어요? 물어볼 수 있는 문장이 있거든요. Would you like to have a tea or coffee?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알아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외우기 위해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스테이션에 있는 거울에다가 포스트지에다가 한 3문장,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2문장 정도를 거기에다 붙여 놓으시고 손님이 오셨을 때 그 문장을 한 2-3분한테 사용을 하시면 그러면은 정말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외워지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문장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 문장이 좀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집에서 좀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샵에 가시면은 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다 꼭 붙여 놓으시고 연습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손님한테 한 3-4분한테 써보시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반드시 외워지실 거예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외국 손님들께서는 나 이런 스타일 원해 라는 마인드보다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전문가인 너의 생각은 어때? 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들을 헤어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서 굉장히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냥 시술을 하시는 것보다는 손님이 뭐 나 이런 스타일 하고 싶은데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손님의 머릿결이나 두피 형태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스타일을 내가 내주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디자이너를 굉장히 신뢰하고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깊게 들어가서 그렇게 상담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와 이제 피부 톤이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너무 먼 나라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냥 와서 이제 뭐 사진 보여주면 그냥 막 시술 들어가고 하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외국에 나오시면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 나라 사람들을 베이스로 단골 손님을 튼튼하게 쌓으시는 게 외국에서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생명을 오래 유지하시는 방법이실 거예요. 끝으로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느껴왔던 한국인 헤어 디자이너가 손님 앞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실수들을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핀셋이나 빗, 브러쉬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다시 주워서 사용하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주워서 사용하시는 헤어 디자이너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외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새 거를. 아니면은 씻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없으시면은. 그리고 두 번째, 기침하실 때는 팔 안쪽으로 이렇게 기침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티셔츠로 이렇게 티셔츠에 얼굴을 이렇게 묶고 이렇게 기침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의 고객을 시술하면서 다른 사람과 잡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즉 특히나 한국어로 손님 앞에서 얘기하시면 굉장히 불쾌하실 수도 있고요. 직원들과 꼭 한국어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조용히 목소리를 좀 낮춘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게 매너고요. 손님을 시술하면서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하시면 안 돼요. 못 알아듣는 언어를 손님 앞에 쓰면 손님이 굉장히 불쾌하실 수도 있고, 손님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한 것 같지만은 이런 작은 매너들, 이런 문화들을 이해하시고 존중해주면 아마도 외국인 고객분들의 재방문이 꼭 많이 늘어날 거라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오늘도 너무 시청 감사드리고요. 요즘 바쁜 시즌이라서 제가 촬영을 많이 못해요. 그래도 최대한 이제 해보려고 노력할 거고요. 다음에 또 조만간 알찬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뉴질랜드에서 머리하는 5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